이번에는 스포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실험실에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을 거고요. 입구에 있는 말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트랜스퍼 파이펫이라고 써 있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스포이드가 있는 통입니다. 다른 거를 최대한 건드리지 마시고요. 딱 원하는 것만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만졌으면 끄집어내셔야 돼요. 꺼내셔야 되지. 안 그러고 놔두게 되면 손으로 뭘 만진 상태로 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을 잡아서 꺼낸다라는, 손에 닿은 것들은 다 꺼낸다. 몇 개가 필요한지 처음부터 정확한 개수를 파악을 하셔서 그 개수만큼을 꺼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스포이트를 잘 살펴보면 눈금이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에선 잘 안 보이는데 맨 바닥부터 0.5, 1.0, 1.5, 2.0, 2.5, 3.0 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밀리미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ml까지 운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포이드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질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또는 한 방울 두 방울씩 아주 소량의 액체를 드라핑할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릴 때, 방울방울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아마 초등학교 때 유리로 되어 있고 이 끝은 노란색 고무로 되어 있는 그런 도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 현재 저희 학교 실험실에서는 그 스포이드가 있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스포이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관리도 힘들고 그 후에 처리도 좀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스포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스포이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사용 이후에는 세척해서 버려주시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 방법은 일단 쥐는 방법인데요. 이와 같이 쥐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쥐게 되면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손이 떨리냐 그러면서 안 돼요, 손이 떨려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를 쥐는 방법은 요 구부라고 하는데 이 펌핑하는 부분을 최대한 내 마음먹은 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감싸줍니다. 이렇게 대부분을 손으로 감싸고요. 그리고 이 펌프 부분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쥐고 있어서 누르고 열고 하는 이 동작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잡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잡다 보면 부피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이거를 작동을 하려면 이 끝에 3mm까지 할 수 있지만 3ml를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조작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정밀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1.5, 0.5, 1.0, 1.5mm 정도까지는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 용량을 이 스포이드로는 적절히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용량을, 부피를 약간 정확하게 운반하는데 이 스포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눈금 스포이드이기 때문에. 근데 눈금이 없는 스포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릴 때만 보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소량의 액체를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이런 스포이드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집어넣고 누르시는, 그래서 기체가 올라오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튀어나갈 수 있겠죠. 이걸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누르고 펌핑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른 상태에서 펌핑을 하는데, 자, 내가 그냥 적당한 양만큼을 옮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먼저 누르고요. 집어넣고 빨아들여서 손을 놔보셔도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구부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그냥 계속 내가 원하는 만큼을 계속 옮기면 됩니다. 다 나가지 않으면 한 번 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피를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량을 그냥 옮기는 데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덜 빨아들였을 때가 옮겨 놓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부피를 재는데도 여기 밑에 있는 3개의 눈금 정도에는 정확한 부피를 재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건 자, 방법을 한번 봅시다. 구부를 누르세요. 펌핑부를 누르고 집어 넣은 다음에 수직으로 최대한 유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눈을 갖다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올라오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위치에서 보면 안 되고 눈으로 갖다 대서 지금 0.5를 지났고 1.0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뽑으면 그 다음에는 힘을 풀더라도 지금 현재 1.0ml만 분명히 운반해 왔죠. 1.0ml만 운반해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지금 공기가 들어갔지만 어쨌든 내가 운반해 온 액체의 양은 1.0ml를 지금 운반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액체를 전부 다 펌핑을 해서 부으면 1.0ml를 분명히 운반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눕히시면 안 됩니다. 눕히게 되면 당연히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공기가 들어간다거나 빠져나오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옮길 때는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일회용인 경우 얘는 일회용이긴 하지만 한 번 쓰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은 물질을 사용을 한다면 여러 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이거는 염산만 쓸 거야. 그럼 염산만 계속 쓸 거면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이건 지금 현재 염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표시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안에 약품이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한 약품의 경우에는 수돗물로 가셔서요. 수돗물을 여러 번 이렇게 펌핑을 해서 안을 세척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부에 이제 수돗물 이게 물기가 있지만 얘는 수돗물 조금 남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면 그때 플라스틱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쓰고 난 스포이드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